안녕하세요. 2022년 8월 3일 크립토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좀 기사인데 증권사들도 이제 코인 거래소를 설립할까, 이제 판도 변화가 일어날까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금투협 금융투자협회에서 대체 거래소에 증권형 토큰 이제 거래 예고, 코인 거래소들은 사전에 증권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그리고 코인하고 증권 두 업계 간의 밥그릇 싸움이 될 여지는 적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코인 거래를 하고 싶어 할 거고, 앞으로 이제 업비트나 빗썸 이런 이제 거래소에서는 증권 거래를 하고 싶어 할 수 있고, 미국에 있는 FTX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를 수수료 무료를 이제 내세우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옵션 거래를 시작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이제 떴었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추진하는 대체 거래소, 이제 ATS는 뭐냐면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고요. 증권형 토큰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가상화폐 수탁과 지급 서비스, 그리고 지갑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또 할 수 있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협회에서 가상자산 진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업계 간 밥그릇 쟁탈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인 거래소에서 이미 증권형 토큰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키웨스트의 생각은 다르다. 가능할 수만 있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이제 뛰어들 수가 있는데 키는 정부 규제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있죠. 암호화폐 지수를 이제 가지고 비트코인 관련 상장 지수 펀드 ETF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니까 지수를 가지고 거래하는 ETF 같은 경우는 원리가 아주 똑같거든요. 그럼 증권사에서 사실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직접 거래는 증권사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ETF나 파생 상품 가지고 거래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ETF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규제기관에서 허가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대신증권에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금융투자업계는 7개 대형 증권사와 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ATS를 추진하기 위한 인가 준비와 법인 설립 등의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예비 인가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24년 ATS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거래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자, 이게 되려면은 사실은 가상자산이 이제 증권형, 비증권형으로 나눠가지고 다른 규제를 이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미 미국 SEC에서 9가지 토큰을 그 증권형으로 이제 분류를 해버려가지고 바이낸스나 이런 쪽에서 상장 폐지 수순을 좀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좀 전망은 미국 SEC가 가장 중요한데 증권형, 비증권형으로 나누게 되고, 증권형으로 분류된 토큰은 말 그대로 증권, 스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말고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겠고요. SEC 발표에 바이낸스 앰플이라는 게 퇴출되는데 앰프 같아요, 앰프. 그래서 요거를 이제 퇴출을 시키고 증권형 토큰이다, 이렇게 이제 SEC에서 규정을 해버리니까 바이낸스에서는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이제 SEC하고 바이낸스하고 법정 소송 같은 걸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앰프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장 폐지시키면 되잖아, 그럼 폐지시킬게,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9개의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좀 유명한 것은 파워레저가 포함이 돼 있었다. 파워레저는 참고로 호주에서 이제 만든 이제 암호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기 관련한 이제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뭐예요? 증권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증권거래소는 여러분들이 이거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15년도에 민영화가 된 기업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독점이 돼 있죠. 독점이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최근에 작년, 올해 들어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붐이 일었을 때 너무 높은 가격에 상장이 된 것들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개미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24만 원인가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6만 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누가 매겨서 상장을 시켜줬느냐? 한국 거래소에서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야?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민영화가 됐고 이게 또 뭐 상장이 되니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어떤 거냐면 뭐든지 독점이 되고 하나만 있으면은 약간 썩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투자협회가 대체 거래소를 지금 만들려고 추진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정부의 경제에 있어서의 좀 자유와 의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서 아마 이제 준비가 지금부터 이루어지면 2004년도가 이제 되면 증권거래소 말고 그 새로 이제 준비되는 대체 거래소, 새로 뭐 한국거래소가 아니고 뭐 대한항공 있으면 아시아나 이렇게 있듯이 뭐 한국거래소면은 서울거래소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쟁점은 뭐냐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앞으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가 되느냐
분류가 되지 않느냐, 이 점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가 되는 순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크립토 주요 뉴스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큐에스트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